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 등기부 등본까지 보여줘 가면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이죠. 밖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가 사저 자리다 한 그 집이 소유주가 박근혜라고 등기부 상에 표기가 됐다. 그리고 2월 17일에 이제 잔금까지 다 치렀고 2월 18일에 등기가 완료됐다. 이런 내용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은 692-2동가 그렇죠. 그 주택은 소유주가 박근혜라고 분명하게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저 자리가 확정이 됐지만 머지않아 결국은 퇴원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걱정스러운 것은 그래봤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듣고 또 그 집을 이제 앞으로 찾아가면 골목길도 거의 경호원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출입이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든지 대문 틈으로 들여다보든지 하는 것조차도 앞으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여러분은 그게 지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들려주었던 그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2017년 10월 17일 동아일보에서 이런 제목을 실었습니다. 구속을 연장하는 바람에 이거 정치 보복이다.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 뉴스 제목이 나온 것이죠. 단 몇 줄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7년 5월 23일에 첫 공판이 시작됐다. 그때부터 재판정에 불려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80번째 공판에서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 5월 23일에서 10월 16일까지 재판을 80번을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검찰이 또 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 하고 연장을 한 그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준 그것과 관련해서 구속 연장에 반발하여 재판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사실상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이것이 10월 17일자 뉴스 서두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모두는 아니고 변호인단 몇몇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형량이 20년이건
30년이건 나는 개의치 않겠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자기의 운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바로 하루 전인 10월 16일, 이 동아일보가 나온 하루 전인 10월 16일에 재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날 한겨레 신문도 그 재판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재판이 시작됐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재판 시작 6개월 만에 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겁니다. 한겨레에서는 그날 아침 공판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시 5분부터 4분 남짓 그 정도의 발언을 준비해와서 중간중간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 2017년 10월 16일 오전 10시 5분부터 4분 남짓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던 그것이 지금까지 마지막 박근혜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구속되어 주 4일씩의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 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하였습니다.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하였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혀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17년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첫 문단에서 구속되어 주 4일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그래서 이때까지 이 공판정에 80번이나 불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판도 간단히 끝나지를 않았죠. 그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 이 내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심정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게 된 그런 어떤 배신, 그리고 또 공직자들, 기업인들이 그 형사재판을 받는 이런 것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혐의를 지금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데 대해서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글에서 아주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혐의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몇 달 동안 이렇게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핵심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날은 6개월 동안 80번이나 재판을 받았는데 그것도 구속재판 아닙니까? 보니까 구속된 것이 3월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바로 이날이 10월 16일이 구속기간이 이제는 끝나는,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때가 됐는데, 검찰이 아마 여러분이 그 기사를 찾아보면 검찰이 정말 악착스럽게 집요하게 날짜가 좀 되면은 이 핑계로 또 구속 연장을 하고 또 다시 구속 연장을 하고 하다 안 되면은 다른 사건을 또 가지고 와서 보태서 구속 연장을 하고 계속 이렇게 했죠. 이 10월 16일 이때는 이제 바로 직전인데 10월 13일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또 이때 와서 이제 더는 안 된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검찰은 또다시 새롭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심신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이렇게 그 한계선까지 그래도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서 힘들게 이 절차에 따랐는데 또다시 구속재판이 이어지는, 거기에서 이제는 거의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구속 연장이라는 수단, 이것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종의 고문 수단처럼 쓰였다. 뭐 지금까지 다른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마 드문 예가 아닌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당한 구속 재판에 견딜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넘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재판이 고문이 되는 것이죠. 재판은 재판이지만 그 절차가 사실상 고문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혀졌으면 한다. 더구나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라고 했습니다. 이 멍해라는 것은 엄청난 그 고통을 가리키죠.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나 박근혜가 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6일 이 글의 이 말미, 이 발언의 말미에서는 대통령 박근혜로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일종의 그 정치적인 의미는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항상 그 예전에도 어떤 그 왕이 있고 왕이 이런 식으로 포로로 잡혔을 때,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왕은 마지막 선택이 결국 그겁니다. 자신의 목을 내놓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글에서는 내가 죽자, 이런 결단을 했다, 그렇게까지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2017년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 이게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봅시다. 바로 이날 10월 16일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을 해서 박근혜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두고 떠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10월 16일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당시 대표는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영하 변호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바로 다음이 되죠. 10월 18일이나 19일에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를 결의하겠다. 그것도 원래는 10월 16일 이 발언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인 17일에 윤리위를 열어서 탈당 권유라는 징계 의결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나마 자진 탈당을 하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이틀 후에 윤리위를 열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로서도 이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이기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언론에 남아있는,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역사처럼 기록이 되어버린 바로 그때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잘못은 무능이다. 잘못이 있으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참모습이다.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바로 이 10월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출당시켰던 것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작업을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월 16일에 정치인 박근혜에게 있어서는 당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딱 3일 후입니다. 10월 19일에 BBC 코리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엔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하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보니까 이것을 담당한 변호사는 로드니 딕슨, 영국의 인권 변호사이고 또 영국 왕실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밝힌 내용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검찰이 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했고,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하면서 구속 연장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그거 우리가 보기에는 국제법상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밝힌 그런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외부로부터 고립된 상태에 있다. 구속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꼭 필요한 때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이 좋지 않은 65살의 여성을 감옥에 붙잡아 놓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이 나쁜 고령의 여성이며 지금 적절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우리의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풀려나야 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 두는 것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속해 놓은 수용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곳에 갇혀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종의 특실에 있다. 그러면서 그 갇혀있는 방이 조금 넓다. 그 안에 무슨 간단한 가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엔의 인권침해 보고서를 제출한 이 변호사는 그 안에 침대가 있든 책상이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감옥이 아무리 좋아봤자 감옥이고 문제는 거기에 가둬놓고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을 밝힌 그런 뉴스가 외신이 나온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무렵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최초이자 마지막 발언을 했던 그 내용도 보면은 핵심은 검찰이 부당하게 장기 구속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건강이 나빠서 지금 석방돼서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그런 고령의 여성이 외부로부터 고립 상태에 놓였다. 다시 말해서 어딘가에 밀폐된 곳에 갇혀 있었다. 이런 게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23일에 첫 공판정에 나갔고 10월 16일까지 6달 동안 일주일에 4차례씩 그렇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5월 23일 이전에는 또 6개월 동안 수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017년 중반쯤 되면은 벌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체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인다 하는 뉴스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2017년 5월에 이미 재판 중에 졸고 있었다. 2017년 7월에는 재판 중에 그림을 그리거나 또 혼자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런데 지금 찾아보면 이런 건강상의 위험 신호를 거의 조롱하듯이 놀리듯이 뉴스들은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사 6개월, 재판 6개월 이렇게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10월 16일의 발언 내용인 것이죠. 재판이 시작되고 6개월 만에 처음 나온 박근혜의 목소리, 한겨레가 떨리는 목소리로
4분여 동안 읽어나갔다고 하는 그 발언문, 이것이 박근혜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2021년 12월 31일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외부로부터의 고립 상태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2022년 2월 19일 현재까지 이러한 고립과 밀폐되어 있는 상태는 변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카메라 앞에 스스로 걷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것 또한 2017년 10월 16일이 마지막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한두 번 모습이 신문 방송에 보인 적이 있죠. 그러나 그 모습이 크게 다른 사진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 몇 안 되는 사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돌이켜보면은 휠체어에 앉아서 남이 옮겨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목소리가 10월 16일, 2017년 10월 16일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면 말을 못하면 글이라도 내보낼 수 있었는가? 박근혜 친필 편지라고 하는 것이 한 차례 공개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글씨가 그런대로 됐었고 그렇게 힘있는 글씨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종이 쪽지가 박근혜의 얼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에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유엔에 호소를 했다는 영국 변호사의 말처럼 줄곧 외부로부터 고립 상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2017년 3월 31일이 이 태양이 내리쬐는 세상에서 박근혜를 본 마지막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박근혜는 단 한 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이 2017년 10월 16일입니다. 그것이 박근혜의 마지막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사면 복권이 돼서 이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박근혜가 햇빛 비치는 세상으로 돌아오나 했더니 아니 퇴원 후 대구 사저로 옮길 때조차 문재인 청와대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굴도 목소리도 없이 그렇게 또 다른 고립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일단은 5년간 그렇게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로 한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쓰는가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사나운 악마도 아니고 그렇게 거센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박근혜를 미워한 소위 좌파 대중들은 그가 강철로 만든 여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 한국의 여자일 뿐입니다. 그것도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남편도 자녀도 없이 혼자 나이를 먹은 그런 대한민국의 여자 정치인인 겁니다. 그의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그의 부모가 다 흉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범죄자에게 희생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 집안은 정치를 하던 집안으로서 이러한 일을 겪은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간일진데 그리고 여자로서 이런 일들을 겪어오면 그 삶이 참으로 아픔이 배어 있었을 것이다.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사람이라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사실은 세월호 7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 트라우마가 있고도 남을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몸이 멈춰버리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혹시 뭔가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은 그저 증오할 것만이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뉴스에 보도되기를 건강이 매우 안 좋다에 더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보면 이거는 국가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닌가. 한 사람을 이러한 혹독한 고문과도 같은 재판 절차, 수사 절차를 통해서 만일 정신적인 어떤 병이 생겼다면 국가가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린 거다. 그렇지 않아야 하겠지만 아무튼 책임 소재는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는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는 박근혜는 그런 게 아니고 굳세고 바르고 이런 여러분에게 다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박근혜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히 이런 당부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이번에 퇴원을 하면서 2017년 10월 16일의 그 목소리, 그게 진짜 국민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목소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영영
연기처럼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이니까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힘든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싸늘하고 정남이가 떨어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아니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정신마저 오락가락하는 그런 당신일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소리를 내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신의 한과 바람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마지막 책무입니다. 소리를 내십시오. 국민 앞에 나서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